안녕하세요. 웅덩이 매매법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자 디벨롭몽입니다. 오늘도 계좌 먼저 공개하고 시작합니다. 미국 직투 계좌는 131% 수익률과 2억 4,800만 원 수익 중인 상황이며 국내 계좌는 179% 수익률과 1,000만 원 수익 중인 상황입니다. 여기에 두 번째 계좌 1,300만 원 수익과 환차익이 있고 마지막으로 비트코인은 64% 수익률과 7,800만 원 수익 중입니다. 현재 기준 총 3억 9천만 원 수익으로 다시 4억 수익이 또 깨지고 그 밑으로 내려온 상황인데요. 자, 올해 기대했던 산타 랠리와 다르게 결국 금요일에 또 크게 하락한 미국 증시입니다. 나스닥은 다시 2만 포인트가 붕괴되었고 S&P 500도 6천 포인트가 붕괴되었는데요. 전 어제 영상에서 애플 시총 징크스를 다루면서 1조 달러 땐 2018년 미중 무역 전쟁이, 2조 달러 땐 헝다 파산 사태가, 3조 달러 땐 러시아 침공으로 크게 하락하면서 이번에 4조 달러를 터치하게 되었을 때 또 큰 하락 징크스가 오는 게 아닐까, 이 부분에 대한 영상을 찍었는데 설마 그 깊은 웅덩이가 바로 찾아오는 건 아니겠죠? 대체 금요일엔 어떤 일이 있었길래 하락한 걸까? 우리는 이 부분을 공부해 볼까 합니다. 자, 먼저 어제 증시가 하락한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의 상승이 미국 증시에 부담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둔화되나 싶던 10년물 국채 금리가 어느새 다시 4.6% 위로 올라오면서 증시에 부담을 주기 시작한 겁니다. 예상보다 느리게 진행될 것 같은 금리 인하와 트럼프 정부 불확실성이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통상적으로 국채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그 부담으로 주식이 하락하게 되는데, 이걸 이해하기 쉽게 왜 국채금리가 상승하면 주식시장은 부담을 느끼는 걸까? 이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국채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할인율이 상승하게 되면서 기업의 가치가 하락하게 됩니다. 주가라는 것은 기업의 미래 예상 수익을 주식 가격에 선반영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할인율이 상승하게 되면 미리 선반영한 기업의 미래 수익 가치가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주가에 재반영하면서 주식시장이 부담을 느끼는 건데요. 여기서 말하는 할인율에 대해 바로 국채금리가 기준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즉, 국채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미래 수익을 현재 주가로 반영한 가치가 낮아지니까 그걸 다시 재반영하면 주가가 낮아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국채금리가 상승하면 통상적으로 주식시장이 빌빌기는 이유입니다. 자, 그리고 국채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왜 또 주식시장이 빌빌기느냐? 바로 국채 수익률이 상승하게 되니까 리스크 대비 수익률이 꽤 짭짤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식의 리스크와 수익률을 봤을 때 국채는 안전하면서도 꽤 괜찮은 수익을 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매수 수요가 주식시장이 아니라 국채로 쏠린다는 점 또한 영향이 가겠죠? 즉, 국채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주식시장에 자금이 빠져나가거나 주식시장으로 와야 할 돈이 국채로 이동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주가는 당연히 매수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빌빌 기는 경향을 보이는 겁니다. 자, 금요일 나락의 첫 번째 이유, 국채금리의 상승이 증시에 부담으로 작용했는데 왜 부담을 주는 건지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투자 기관의 연말 수익 실현, 리밸런싱, 포트폴리오 조정 때문입니다. 투자 기관들은 보통 연말에 수익 실현, 리밸런싱, 포트폴리오 조정을 자주 합니다. 왜 연말에 이런 행동을 자주 하느냐? 일단 첫 번째로는 성과 때문입니다. 수익이 난 종목을 매도해서 수익 실현을 합니다. 왜? 연말 결산 때 수익 성과를 보여줄 수 있고 성과 보너스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반대로 손실이 난 종목도 매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의 양도세 전략과 비슷합니다. 우리 서학개미들은 매년 250만원 수익 실현을 공제받을 수 있죠. 만약 현재 300만원 수익 실현을 한 상태인데 마이너스 50만원 정도 손실 중인 종목이 있다. 그러면 이걸 매도해서 손실을 확정지어서 수익 실현을 250만원으로 다시 맞추는 겁니다. 이 전략을 사용할 경우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죠. 이 전략으로 매도세가 출몰될 수도 있겠죠. 추가로 리밸런싱은 원칙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데 한 달에 한 번 또는 1년에 한 번이라는 원칙을 정하고 비중이 늘어난 자산은 일부 매도해서 비중을 줄이고 비중이 줄어든 자산을 매수하는 게 리밸런싱입니다. 이 리밸런싱 전략도 연말 또는 연초에 자주 하죠. 자, 이런 이유들로 하락을 보였는데 기막히게 현재 차트를 보더라도 과거의 지지선이 이젠 저항선이 되었습니다. FOMC 쇼크 사태로 강한 지지선을 뚫고 내려가 주었는데요. 강한 지지선을 뚫고 내려가면 반대로 이제 강한 저항선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다시 반등해 주나 싶던 미국 증시는 딱 이 선에 저항받고 떨어지는 중입니다. 차트적으로도 이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여기에 글로벌 통화랑 M2는 다시 잠시 둔화되는 중이며 100%의 확률로 하락장을 만났던
10년물, 3개월물 장단기 금리차 역전 해소로 투자자들의 불안은 더욱 커져가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보고 그 최악의 경우에서 최고의 선택을 생각해보겠습니다. 실제로 10년물, 3개월물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었다가 해소되면서 2008년 금융위기 대폭락이 찾아왔고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이 찾아왔습니다. 마이너스 30% 하락, 마이너스 50% 하락을 겪었던 시기죠. 이 시기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했느냐? 제가 바로 강조했던 20%에서 40%의 현금 비중, 이걸 활용하는 시기가 바로 이런 시기입니다. 물론 강세장에서 저 현금 다 써버려서 수익을 조금이라도 더 만들면 너무나 좋죠? 실제로 우리는 공부를 통해 2023년과 2024년 상반기까지는 이 정도로 현금 비중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이 정도로 현금 비중을 강조드리지도 않았습니다. 웅덩이에서 이땐 몇 천만 원씩 웅줍했던 시기입니다. 왜? 강세장 초기였기 때문에. 그러나 이젠 매수 비중도 줄어들고 있고 현금 비중을 자주 말하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고 배워야 할 세계 최고의 투자자 워렌 버핏은 대체 언제 이 현금을 확 넣느냐? 바로 2008년 금융위기 때, 2020년 코로나 때, 그리고 2022년 러시아 침공 때입니다. 지금 워렌 버핏은 많이 오르니까 매스컴에선 현금을 늘린다는 소식만 들려오죠? 반대로 깊은 웅덩이에선 매수한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게 바로 큰 틀에서의 오주름죽 전략인데요. 그는 우리보다 훨씬 멀리 바라보고 우리보다 훨씬 통찰력 있게 오주름죽하는 투자자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깊은 웅덩이가 왔을 때 이걸 버텨낼 줄 알아야 하고 이 기회를 제대로 잡는 극소수가 되어야겠죠? 이걸 실제로 어떻게 기회를 잡는지 살펴보면 자, 5년 동안 투자를 이어오고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2020년부터 2024년 말까지 5년 동안 약 160% 상승한 S&P 500입니다. 나스닥은 이보다 더 많이 상승했고 레버리지 ETF는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런데 그 5년 장기 투자 그 과정에서 2020년 코로나로 마이너스 33% 빠졌고 레버리지 ETF는 마이너스 50% 넘게 하락했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러시아 침공으로 마이너스 25%에 빠졌고 레버리지 ETF는 마이너스 50% 넘게 빠졌죠. 그리고 크고 작은 웅덩이들이 더 있었죠. 5년 동안 160% 수익률을 볼 수 있었지만 그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다는 겁니다. 대부분 달콤한 결과에만 집중하며 무섭고 지루한 과정은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아니,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겠죠. 그리고 대부분 저 과정 속에서 실제 털려나갑니다. 그게 대다수들의 투자입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이렇게 오를 때 복습해야 하고 이렇게 많이 올랐을 때 최악의 상황을 미리 꼭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2배 레버리지 ETF 투자자라면 마이너스 80% 폭락을 각오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있고 3배 레버리지 ETF 투자자라면 원금 손실도 각오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비트코인도 마이너스 80% 폭락을 각오해야 한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그 각오를 해두고 거기서 어떻게 버티고 거기서 어떻게 기회를 잡을 것이냐, 이 전략을 짜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게 웅덩이 매매법이고 그게 오주룽죽 투자 원칙입니다. 그 원칙을 활용하기 위해선 현금 비중이 필수라는 것이죠. 당연히 더 오르면 좋지만 항상 이런 정보도 드려야 최악의 상황이 진짜 펼쳐졌을 때 이 영상을 보신 분들 중 단 한 명이라도 더 버틸 수 있기에 오늘 영상을 올립니다. 올해 마지막 주말이네요.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내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